네, 이번 주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국내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서서히 아주 조심스럽지만 주식시장에 투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서서히 온기가 좀 봄철과 맞물려서 되지 않겠나 싶긴 한데 리츠 관련된 이야기 좀 알아볼까요? SK증권 리서치센터 건설건자재 애널리스트 신서정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해 말 드디어 물류센터 리츠가 국내에도 상장을 했다고요? 네. 물류센터 리츠, 이건 무엇인지 또 궁금하신 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네, 아무래도 리츠라는 단어만 들으셔도 약간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려워서? 네, 어렵기도 하고 배당 수익률만 먹는데 굳이 뭐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물류센터 리츠는 한 번쯤 보셨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리 보더라도 전체 리츠 대비 물류센터 리츠의 주가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까 압도적으로 아웃퍼폼을 보이거든요. 네. 이에 반해서 그 국내에서는 물류센터 리츠가 상장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못해서 아직은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어 보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피어들의 상황들을 감안을 해본다라면 가치 중장기적으로 주가 흐름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하고는 좀 특색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울 근교의 물류센터들만 투자를 해서 거기에 따른 배당으로 수익을 돌려주는 게 리츠 형태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됩니까? 네. 근데 이제 뭐 백신도 유통을 해야 되고 물류해야 되고 뭐 쿠팡 관련주 맨날 얘기 많이 하는데 쿠팡도 물류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ESR 캔들스퀘어 리츠를 별칭으로서 쿠팡 리츠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체 임차 면적에서 절반가량을 쿠팡이 임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 부동산 시장도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완전히 양극화가 나타났어요. 부문을 좀 크게 나눠서 봤을 때 주택, 오피스, 리테일, 물류센터이거든요. 이 중에서 물류센터가 단연 성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는 리츠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신규 그러니까 들어온 리츠가 이름이 ESR 캔달 스퀘어 리츠.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지었을까? 캔달 스퀘어가 아니죠. 그 양초는 그거 아닌데. 그죠? 네, 거기는 다른 다른 데고요. 회사고. 캔달스퀘어라고 네. 국내에서는 물류센터 자산운용사로는 엄청나게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 캔달 스퀘어 리츠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가 좀 그림도 첨부를 했는데 약간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일단 모 리츠 역할로서 모 회사가 여기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있죠. 그리고 왼쪽 하단에 회색으로 색칠해 놓은 것처럼 자회사 내에 물류센터 7개가 편입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REF라고 해서 리얼 에스테이트 펀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펀드죠. 각 부동산 펀드 내에 물류센터가 하나씩 편입이 되어 있어서 4개에 대해서 수익증권 99%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전체 11개의 물류센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을 기반으로 배당을 나눠주는 리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이점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왼쪽 상단에 ESR 그룹이 한 10%가량을 출자를 했습니다. 네. ESR 그룹이라는 곳은 아태 지역 내에서 물류센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물류센터로 유명한 그룹인데 얼마 전에 SK가 ESR 그룹의 그렇죠. 그쵸. 지금 생각나 어디서 네. 내가 들었는데. 투자 수익률을 엄청나게 냈어서 상당히 유명했었던 사례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부터 목 좋은 곳에 물류센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모리츠가 추가적으로 물류센터를 편입하고자 할 때 뭐 모회사의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국내에서는 물류센터 짓고 싶어도 못 짓는 현황인데 이렇게 든든한 엄마를 갖고 있다는 거 상당히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게임에 아주 든든한 선수들 가지고 있네요. 입지, 규모, 준공 연한에 있어서 매우 우수한 자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지금 저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물류센터 11개 갖고 있는 것을 다 뜯어보니까 너무나도 우량한 물류센터들만 가지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3개의 물류센터에 대해서 임차를 해 있는 거겠죠. 먼저 그 규모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평균 규모가 62제곱킬로미터로서 상대적으로 대규모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커머스가 성장을 하면서
있어서 오프라인 임차인 대비 이커머스 임차인 분들이 보통 물류센터 3배 이상의 면적을 요구할 때가 많으시거든요. 네. 뭐 이러한 관점에서도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함과 동시에 대규모를 갖고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부각이 될 것 같고 입지면에 있어서도 사실 기매 물류센터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도심권과 수도권에 위치를 해 있는 데다가 이마저도 뭐 IC라던가 고속도로 인근 8km 이내에 위치를 해 있어서 필지 자체가 너무나도 우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공 연한별로 좀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어진 지 2년도 안 되는 건축물이 한 54%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 준공 연한이 3.1년으로서 상대적으로 영한 건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갈 것도 적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결론적으로 상당히 우량한 물류센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아주 오래된 노후 건물들이 아니라 연한이 좀 짧은 것들. 그러면 이제 배당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어떤지 임차인 리스크, 그러니까 임차를 해간 쪽에서 결제를 완만하게 해주고 원활하게. 아까 뭐 쿠팡 같은 경우는 워낙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쿠팡 자체도 지금은 사실 적자를 내는 기업이라서 그런 임차인 리스크는 좀 없나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리츠를 보면 NAV의 상승 여력, 즉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의 상승 여력도 중요한데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중요하시잖아요. 네.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매력적인 리츠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럼 반대로 말씀을 드렸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분들이 임대료를 따박따박 잘 낼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거잖아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임대 면적에서 절반가량을 쿠팡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임대료를 잘 낼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되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쿠팡이 망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고 있고요. 오. 저희 회사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쿠팡 담당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죠. 뭐 제로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네, 거의 그러다 제로에 같네. 가깝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설사 쿠팡이 망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제가 계약 조건을 다 뜯어보니까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조건인데다가 임대 만기까지 발생한 임대료 수익은 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임대 만기가 그럼 언젠가를 좀 지켜봐 보면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쿠팡이 총 11개의 물류센터들 중에서 3개 임차를 해 있는데 부천이 가장 짧습니다. 4.3년으로 만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인 즉슨 적어도 2025년도까지는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기반으로 배당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공모가액 5천 원 기준으로는 5% 중반대 그리고 현 시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4% 중반대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글로벌 물류센터 리츠들이 2% 중반대 나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좀 어떤지, 배당 매력도는 어느 정도 답보가 된 것 같은데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또 대부분 많이 기대하실 수 있단 말이죠. 네, 저는 사실 물류센터 리츠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도 중요한데 네. 그 NAV의 상승 여력을 훨씬 더 중요시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산군 자체가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동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언제 편입했는지 봐보니까 2020년도 완전 초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2020년도 3월부터 국내에서 코로나가 엄청나게 심해지기 시작했고 그때 이후로 이커머스의 성장이 부각을 받으면서 물류센터의 자산 가치도 엄청나게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 1분기 대비 2분기, 2분기 대비 3분기의 캡레이트를 비교를 해봤어요. 네. 캡레이트라는 건 뭐냐면 그 임대 수익을 취득가액으로 나눈 개념이기 때문에 캡레이트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분모에 해당되는 물류센터의 자산 가치가 뜨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시켜서 제가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니까 현 주가 레벨 대비 한 15% 이상의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어 보입니다. 즉 최저로 눌러서 보더라도 주가 7,000원 이상은 충분히 뚫을 법한 그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네. 글로벌 리츠랑 비교를 하더라도 P 나누기 NAV를 봤을 때, 즉 전체 시가총액 대비 보유하고 있는 자산군의 가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는 1.1배에 불과한데 글로벌리 한 1.3배까지도 받고 있으니까 글로벌 피어 대비로도 한 15%가량 주가를 할인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저평가.
자, 여타 리츠 상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롯데 리츠 같은 데는 요즘 어떤가요? 롯데리츠는 사실은 작년 1월 달에 제가 레포트를 썼을 때 배당 수익률은 좀 부각이 될 수 있으나 NAV의 상승 여력은 기대하기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리테일 자산군, 즉 백화점 마트인데다가 뭐 입지 자체도 그렇게 우량해 보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었거든요. 작년 말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을 했죠. 네. 바로 트렌치 F 게시를 통해서 물류센터를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앞으로도 이렇게 물류센터들을 계속해서 편입을 한다라면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와는 달리 NAV의 상승 여력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트래킹을 해볼 법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다시 이 네. 물류센터 폐업이 지속된다면은 좀 있을 수 있겠다. 네,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투자 그 매력도가 훨씬 더 높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화면 저렇게 해놓으니까 꼭 제가 창고에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춥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똑부러지게 ESR 캔달 스퀘어 리츠라고 하는 사실 쿠팡 관련된 직관성이 제일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시장에서 많이 인지가 안 돼 있어서 오늘 또 신서정 연구원이 이 브리핑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건설 건자재 애널리스트고요. 말씀드렸듯이 신서정 애널리스트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